안녕하세요. 기하학개론 5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중선형 사상 그리고 대칭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잠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수반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중선형 사상은 벡터 공간 위의 내적을 일반화한 것으로 이제 벡터 공간 V에서 이제 두 가지 벡터를 이제 입력해서 실수 하나를 출력하는 그러한 사상인데요. 이제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선형 사상이고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선형 사상인 것을 우리가 이중 선형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적은 여기에 추가로 이제 참고로 만약에 BUV가 BVU가 되고요. 그리고 BVV가 0이면 V는 0.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BVV가 0보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볼까요? 이 조건들을 추가로 만족하면 우리가 B를 내적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중선형 사상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보았고, 이 이중선형 사상은 항상 이렇게 표준 기저를 생각을 하면 이제 항상 V1, VN의 행렬 A에 W1, W1, N 이 값이 BVW가 되게 하는 그런 정사각 행렬 A를 항상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렬 A를 우리가 이중선형 사상 B의 표준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고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이중선형 사상이 이렇게 대칭 BVW가 BWV이면 B를 우리가 대칭 이중선형 사상 Symmetric Bilinear Form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값을 입력했을 때 항상 0이 나오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Antisymmetric Bilinear Form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BVW가 마이너스 BWV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BVV가 항상 0 이상이면서 만약에 0이 된다는 것은 V가 0벡터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양의 정부호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positive definite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은 positive definite symmetric bilinear form. 네, 이것을 우리가 양의 정부호 대칭 이중선형 사상
그래서 내적과 양의 정보 대칭 이중 선형 사상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선형 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행렬로 표현한 것이 이 이중선형 사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표준 기저를만 이제 처음에 고정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 모든 이중선형 사상은 그냥 행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제 표준 기저에 대한 행벡터 A, 표준 기저에 대한 열 벡터. 네, 이렇게 이제 행렬의 양쪽의 벡터를 곱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중선형 사상이 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는 것은 그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 대칭 행렬이라는 것과 동치이고요. 이중선형 사상이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이라는 것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 반대칭 행렬, 표준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 반대칭 행렬이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확인을 해본 바가 있고요. 이 대칭 행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반대칭 이중선형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는 대칭 이중선형 사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분이 실수인 대칭 행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그 성분이 실수인 대칭 행렬은 항상 중복을 허락한다면 실수 고유값을 n개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우리가 증명은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당장 하기에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요구하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증명은 이제 나중으로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우리가 잠시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지난 영상에서 우리 확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람다1과 LA V1이 람다1 V1 이렇게 람다1이 LA의 어떤 고유값이고요. 또 람다2가 LA의 또 다른 고유값일 때 만약에 람다1과 람다2가 다르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고유 벡터를 제가 W라고 쓰겠습니다. W. 이렇게 쓸게요. W1과 W2가 고유 벡터이면 두 개는 서로 표준 내적에 대해서 직교한다 라는 것이 정리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W1 내적 W2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W1 표준 기저 행벡터 A W2 표준 기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W1ET의 LAW2의 표준기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W1 내적 LAW2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유 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람다2의 W1 내적 W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A의 죄송합니다. 이제 A가 지금 대칭렬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A의 T A가 대칭렬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LAW1의 이 벡터의 표준기저에 대한 표현의 행벡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내적으로 바꿔서 쓰면은 LAW1 내적, 표준 내적 W2가 되는데요. W1은 고유값이 람다1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람다1 W1 내적 W2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 따라서 지금 람다1과 람다2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W1과 W2가 표준 내적에 의해서 직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부터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칭 행렬은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정규 직교 기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대칭행렬은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정규 직교 기저가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네, 대칭행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칭행렬은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n개의 실수 고유값을 가지는데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 고유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대칭행렬의 이제 부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유값들을 예를 들어서 큰 것대로 쓰면은 플러스 0, 0, 마이너스 이렇게 고유값이 예를 들어 7개가 있다. 그러면은 대칭행렬의 부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모든 고유값들이 양수이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양의 정부호 대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을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양의 정부호 대칭행렬이라는 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제 VW가 네, 여기고 둘 다 0벡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네, V 행벡터 A, W 이렇게 한 것이 0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 0보다 크다. 이것과 동치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가 양의 정보 대칭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은 모든 고유값이 양수인 것과 동치입니다. 예를 들어 고유값 중에 하나라도 음수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음수나 0인 것이 있다면 음수나 0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를 여러분들이 취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W가 고유 벡터라고 하죠. 그러면은 W 양쪽에 W를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이것이 람다 W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유 벡터이면. 그렇기 때문에 양의 정보 대칭 행렬이면 모든 고유값이 양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도 사실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고유값이 양수이면 이제 A를 이제 어떤 직교행렬의 BT 죄송합니다. 만약에 모든 고유값이 양수이면은 람다1, 람다2, 람다 n, p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는 직교행렬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VAW를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이게 LP V ET 그 다음에 여기 대각행렬 그 다음에 LP W E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모든 고유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요거는 강의록을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잘못 적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벡터 0이 아닌 모든 벡터 V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것을 넣었을 때 이랬을 때 0이 0보다 큰 것 그것이 양의 정보인 대칭행렬의 정의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여기 다 아니고요. 같은 것을 넣어야 합니다.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는 대각행렬인데요. 대각선의 원소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대각선들을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A1 V1 제곱 더하기 A2 V2 제곱 더하기 AN VN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질 텐데요. 네. 만약에 이 벡터를 제가 v1, vn 이렇게 놓았다면 말이죠. 이렇게 써질 텐데 여기 앞에 붙은 개수가 다 양수라면 이 값이 양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하면 양의 정부호 대칭 행렬이라는 것의 정의는 이제 간단하게 쓰면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대칭 행렬의 고유값이 모두 양수인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불편을 끼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상의 남은 부분에서 수반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반 변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adjoint trans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네, 먼저 여기 선형 범함수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선형 범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안 배웠을 수도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 공간에서 정의된 함수인데요. 이제 실수값을 가지는 함수인데 그것이 선형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선형 사상인데 이 공역이 1차원 벡터 공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선형 범함수라는 것은 이것은 FCV는 CFV고 FV 플러스 W는 FV 더하기 FW이다.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선형 범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정리인데요. 이거를 제가 내적의 표현 정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적의 표현 정리. 네, 어떤 주어진 내적 공간에 선형 범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 선형 범함수를 항상 이 f라는 것을 이거를 항상 어떤 벡터를 w라는 벡터와 내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fv가 이게 모든 v의 원소 v에 대해서 fv가 v 내적 w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벡터 w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리의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V에 정규직교 기저가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W라는 벡터를 이제 이 정규직교 기저의 원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제 VI 내적 W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은 이제 내적이 선형이라는 성질과 이제 또 지금 여기 정규 기직교 기제를 택한 것을 이용을 하면 VI 내적 W가 FVI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vi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벡터 v의 경우에는 vi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면 fv는 이제 이제 ci, vi들의 1차 결합인데요. 이제 내적의 선형성과 이제 먼저 f가 선형 범함수, 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서 이 사실을 여기서 사용을 했고요. 다시 여기서는 내적의 성질,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FV가 V 내적 W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타나는 벡터 W가 유일하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임의로 이제 W를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실제로 원했던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다른 벡터도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 내적 W가 V 내적 W'이 된다면 이것은 V와 W 빼기 W'을 내적한 것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벡터는 이걸 만족하는 벡터는 0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W 빼기 W' 내적 W 빼기 W' 내적을 했을 때 이것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벡터 W는 이 정규직교 기저의 선택에 관계없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우리가 내적의 표현 정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공부를 하고 수반 변환이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